엑스에게 물어보살. 활짝 보인다 보여. 너의 고민이 보인다 보여. 물어보살의 걸 현관동자 관이동자. 네. 안녕하시오. 반갑소. 오늘 그대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준이동자. 준이동자를 따라서 같이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줘. 꽈니동자. 관이동자 반갑소. 요즘 듣자 하니 또 이 코로나 문제가 또 지금 난리지 않소.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변에서 이 심적으로 고민과 어떤 힘듦을 갖고 있는 초이들이 많다는 내 이야기를 또 들었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100%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또 완동자고 나하고 또 이 바닥에서 또 영화다고 또 꽉 잡고 있지 않소? 그렇소. 자, 그래서 우리 초이들 우리가 그 사연들을 정말 고르다가 정말로 다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는 점 이해를 바라며 몇 가지 사연을 뽑아서 가져왔소이다. 물어보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자, 첫 번째 사연 어떤 것이요? 준이동자 큰일 났어. 무슨 일이요? 첫 번째 사연부터 굉장히 어려운 사연이 왔어. 어떤 사연이길래? 진로에 관한 그런 고민이 들어왔어. 진로 쉽지 않지. 네, 다음은 민채님의 사연입니다. 어렵사리 노래와 춤을 배우고 싶다는 말을 부모님께 했소. 하지만 역시나 고등학생인 제 나이는 제 인생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에 반대가 엄청났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설득 끝에 2달간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노래와 춤 그리고 가수라는 제 꿈이 더 확실해지고 더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역시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설득하긴 무리였는지 2달 다니고 학원을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공부에 집중하여 좋은 대학을 간 후에 대학생 때 다시 노래와 춤을 배워야 할지 또는 지금부터라도 꿈을 키우고 노력해야 할지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랑 조금 비슷한 제 학창 시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사실 어떤 것을 하든 후회는 남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든 노래 춤을 선택하든 어쨌든 뭐가 됐든 아무리 행복해도 이 미련이라든지 후회가 남게 돼요. 공부를 한다. 사실 이 고등학생 이 학창 시절 정말 긴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참고 열심히 하면 대학생 때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언제든 간에 좀 누릴 수 있는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이 남겨놓고 온 꿈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좀 말을 좀 보태자면은 우리 민채님의 사연은 사실 병관식 한 말도 맞고,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이 선다면은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신에 부모님이 일단은 이유 없는 반대를 하신다면은 민채 씨가 반대로 이유 있는 설득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작정 내가 가수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상태로 만약에 부모님과 맞닥뜨린다면 충돌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민채 씨가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 정확한 이유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겠다라는 좀 이런 계획과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성인이 되기 직전 진로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또 쉬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 어려운 직업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민채 씨가 조금 더 뭔가 확신을 갖고 이걸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께 설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뭔가 도전을 해보신다면 부모님도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정말로 여기에 진지하게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무엇이든 물어보자 카드라고.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거 이제 물어보살 솔루션 카드. 이거는 이제 오늘 사연을 저희가 읽어드리고, 각자 사연자분들에게 이 카드에 또 솔루션을 한 장 뽑아서 이 솔루션과 함께 또 다른 의견을 하나를 또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시오. 아주 오, 엄청난 솔루션이 나왔고 카드가 나왔어. 주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라. 사실 이 가수가 꾸민 사람들 공공해서 주변 사람들 전혀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어쨌든 꿈은 꿈이고, 또 본인이 이게 처음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더 실력도 좋아지는 것이고 더 꿈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춤과 노래 올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이 동자가 부적 하나 그려주겠어? 부적. 자, 어디 보자. 이것이 내 부적이. 민채, 가수 기원, 호기만. 넌 알 수 있어. 서로로로. 자, 바로 다음 사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다음 사연 준비했습니다. 박달비님의 사연입니다. 제 고민은요, 이 나이를 먹고도 통금이 있는 게 고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나이를 안 써주셨어요. 그러게요. 몇 살이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자, 어쨌든 신데렐라도 아닌데 12시 통금이 있어요. 가뜩이나 집이 경기도라서 12시에 통금에 맞추려면 10시 반쯤에는 슬슬 정리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10시 반이면 제일 재밌을 때라는 거. 그렇다고 제가 통금을 없애려는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어디서 듣자 하니까 그냥 여러 번 통금 무시하고 들어가 보라길래 그렇게 했다가 몇 달을 집안의 대역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팬싸 다녀오는 날은 택시를 애용하곤 했는데, 작년 한 번은 기사님께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냐 여쭤보니 아무리 빨라도 12시 반쯤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통금이 있다며 사정하자 올림픽대로를 시속 160km로 질주하는 기적을 맛보여 주셨습니다. 오, 160km요. 그리고 다행히 그날은 통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빨랐는지 아주 짐작이 가네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힘들어요. 밤새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차만 타고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도 쉽지가 않네요. 어떤 해결 방안을 주시든 속는 셈 치고 따라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통금을 없애는 방법, 그게 아니면 부모님을 설득하는 노하우라도 알려주세요. 도깨비님! 사실 이거는 조금 쉽지 않네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 그 12시에 들어오든 12시 반에 들어오든 30분이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저는 조금 제일 걱정이었던 게 택시를 시속 160으로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기사님도 이건 제가 봤을 때 목숨 걸거든요. 사실 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아시면은 조심히 이렇게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통금 시간을 맞추시기 바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요즘 병원장 코로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이 물론 통금 시간을 만들어 주시긴 하셨지만은 좀 겸사겸사,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조금은 부모님 말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밤늦게 돌아다니면은 이게 또 어떤 일이 또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 말을 일단은 그래도 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지키는 방향으로 좀 가되 코로나가 좀 안정화가 되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우리 박달기님 같은 경우에는 통금이 있다는 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자랐다라는 어떤 추측이 가능한 이미지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대화도 잘 할 것 같은 타입이거든요. 또 그렇게 했었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한번 그렇게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대역죄인으로 살긴 살았지만은 그래서 이 통금 시간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부모님과 좀 합의를 해서 통금 시간을 조금 밀리는 방향으로 가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무턱대고 통금 시간 없애주세요 이러면은 조금 오히려 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막차 타고 도착해서 그렇죠, 그렇죠. 2시 정도 12시에서 한 2시 정도까지 늘려보고 이걸 또 잘 지켜주시면은 조금 더 1시간 더 뒤로 늘려서 3시까지 가고. 근데 요거는 만약에 우리 박달기님이 조금 정말 너무 답답하다, 내가 사회인이고 또 이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밤늦게까지 또 있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런 사정들을 좀 진지하게 부모님과 정말로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봐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진짜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밖에 있어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내 어떤 지인들의 어떤 이런 자주는 아니지만 지인들의 만남도 좀 이렇게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모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요? 왜냐면 부모님도 성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걱정이 돼서 통금이라는 것도 분명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대기님이 좀 지혜롭게 부모님하고 진지한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 카드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솔루션 카드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시간 낭비다. 이 모든 게 시간 낭비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시간 낭비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박달기님이 부모님한테 얼른 대화를 신청해야지, 대화를 시도해야지,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은 그 혼자 고민만 하는 그 시간들이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주저하지 말고 본인이 원한다면은 쟁취하세요. 본인과 어떻게 해서든 합의점을 찾아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적은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분 부적 드렸습니다. 꼭 시간이 12시 넘어서 인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적을 적어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 번에 통금을 없애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박대기님, 천천히 점점 늘려나가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천천히 이렇게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모님 신뢰를 얻고 좋은 방향으로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사연인데 이번 사연은 두 개가 사실 좀 사연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하나로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사연은 꽈닝님의 사연입니다. 똑똑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모든 고민을 들어준다는 에이스 보살님들인가요? 요즘 저의 고민을 들어보시고 명쾌한 답변을 주세요. 이 N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던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껏 보낼 수 있는 6개월의 시간이 생겼어요. 6개월? 오, 6개월? 처음에는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도 가야겠다고 결심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늦잠 자고 게으르게 사는 것도 하루 이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쉬는 것도 잘 쉬어본 사람이 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열심히만 살던 저는 아직도 쉴 수 있는 많은 날들을 뭘 하고 지내면 좋을지 매일매일 고민만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쉬는 것도 잘 쉬고 싶은 저는 너무 욕심쟁이일까요? 에이스 보살님들의 휴식기를 어떻게 보내나요? 에이스 보살님들의 엎드러지게 쉬는 꿀팁이 필요해요. 이어서 바로 에이스 덕분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민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잠을 자려고 할 때도 고민에 많이 뒤척입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 있는데요. 최근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기를 가지려고 하니 이 휴식기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휴식 기간이 생기면 행복하면서 너무 불안합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과 함께 이 휴식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도 많이 있습니다. 에이스도 활동을 하다가 공백기를 가지게 되잖아요. 공백기 동안에 어떻게 스스로를 이겨내는지,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불안감이 많은 초이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휴식기를 좀 어떻게 잘 보내야 될지가 고민이라고 보내주셨는데, 한 분은 6개월의 시간이 생겼고, 한 분은 퇴사를 결정했는데 휴식기가 왔을 때 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휴식기가 만약에 길어지면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여러 가지 압박들 때문에 좀 불안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저희도 직업이라고 프리랜서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 프리랜서에 가깝죠. 그러니까 쉴 때 정말 네. 팍 쉬고 일할 때 정말 팍 하다 보니까 제 덕구님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쉬는 게 약간 하루 이틀이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저도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약간 저는 오히려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일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3일 동안 다 놀면은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이틀 동안 뭐 연습을 한다든지, 공부는 뭐 잘 안 하긴 하지만 뭐 영어 단어를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하고 나서 이제 딱 하루를 쉰다. 그럼 그게 정말 엄청난 그 약간 달콤한 휴식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제 회사를 또 이제 찾아셔야 된다는 거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도움될 만한, 만약에 뭐 영어가 좀 부족하시다 싶으면 토플이라든지 이런 공부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쉬면서 좀 편안하게 커리어를 조금씩 더 쌓아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 분한테 좀 공통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두 분 다 한 일주일 정도만 몸이 아니라 몸이 쉬는 것도 지금 머리가 쉴 수 있게 이 생각을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해주고 그냥 또 휴식기 때 나 뭐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움직이면, 물론 그것도 쉼의 일종이긴 하지만 일단 머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안 해주면 사실 회사를 다닐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이 에이스 덕구님도 그렇고 꽈리님도 그렇고 뭐 계속 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직장을 또 찾아서 갈 텐데 그 전까지 이 쉼이 필요하단 말이야. 왜냐면 사람이 그렇잖아. 달리려면은 그만큼 쉬어야 돼. 그리고 그 달리기가 끝나면은 또 쉬어주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왜냐면 코로나도 있으니까 외출도 웬만하면 자제하고, 집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하나씩은 이런 걸 한번 다 지켜보자 라고 해서 그런 재미로라도 한번 시간을 보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번 솔루션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덕구님의 카드를 한번 뽑아주세요. 제가 꽈닝님의 카드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덕구님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고통이 남기고 한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힘이 스며든다. 미리 고민할 일이 아니다. 아니 지금 이 세상 어떤 누가 노는 걸 고민합니까? 즐기십시오. 그렇지. 그 고민도 사치입니다. 그렇지. 에이스 치킨 보십시오. 꽈닝님에게 부적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꽈니 행기. 네, 병관이를 부르는 8가지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심심하실 때마다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덕구님 부정입니다. 퇴사의 끝은 휴식, 휴식의 끝은 입사, 즉 과학. 자, 이렇게 네 분의 오늘 또 사연을 읽어드렸는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정보들을 저희가 앞에서 직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주고받았으면 좀 더 좋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좀
특정 정보만 이렇게 사연을 받다 보니까 다양하게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좀 해답을 드릴 수 없었던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의 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잘 해결해서 앞으로 잘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네 분께는 소정의 선물과 함께 에이스의 이제 보살들의 좋은 기운을 담은 부적을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요. 힘든 시기에 저희 선물과 함께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에 또 만나요. 여러분, 이거 다음 화에 너무 1화 대박 나가지고 다음 화에 또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빨리 청계산으로 가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다음 화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